오늘 아침 경비실 앞을 지나치셨나요? 주차장 부스 안에 앉아 계신 분을 보셨나요? 공원에서 환경 정비를 하시는 어르신은요. 그분들 대부분 원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어서 나온 분들일 수 있습니다. 연금 한 달 70만 원에서 80만 원. 이 돈으로 월세, 식비, 병원비를 다 해결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머지않아 어르신이 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노인 일자리. 이 주제는 사실 여러 층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어르신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가, 즉 연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가 실제로 적절한가, 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방향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주세요. 어르신들이 왜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는지,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연금. 한 달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혼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그러니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34만 원입니다. 그 차이가 최소 50만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자녀에게 기댈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는 겁니다. 몸이 되는 한 일터로 향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방 한 칸 월세가 최소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를 더하면 주거비만으로도 6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연금에서 주거비만 빠져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식비는커녕 병원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한 달 살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젊을 때 준비를 못해서 생긴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가 처음 설계될 때와 지금의 물가, 주거비, 위료비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현실이 바뀐 겁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게 지금 당장 어르신들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공원 청소, 경비 업무, 주차 관리 같은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 사회에서 분명 필요한 역할입니다.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 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경험과 역량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직 간호사도, 전직 교사도, 전직 엔지니어도 같은 줄에 서서 같은 형태의 일자리를 배정받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쌓아온 전문성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만족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어르신이 후배를 양성하거나 안전 점검 역할을 맡는다면, 교육 경험을 가진 어르신이 멘토링이나 돌봄 교육을 맡는다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이 민원 상담을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 노동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일자리 수를 115만 개로 늘리는 것, 그 자체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얼마나 적합한가, 그 질문이 지금 노인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나왔어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노년의 노동은 단순히 소득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아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존감. 그것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역할에서 밀려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면 일터를 떠나야 하고 공적 역할도 서서히 줄어들고 남는 건 연금과 여가뿐인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어르신들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있고 싶다는 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위지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줄거나 지원이 끊기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벌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요인이 됩니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 이건 어르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또 하나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여전히 나이 든 직원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련도나 경험보다 나이를 먼저 보는 시각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노동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입니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 모든 논의의 바탕에 이 인식의 전환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정책. 그리고 인식과 제도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나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 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은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 생계비. 그게 약 134만 원입니다. 연금 80만 원, 최저 생계비 134만 원. 그 차이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도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70만, 80만 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일터를 찾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생존 때문에 그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평생 일하고 납부한 것에 대한 보장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 이건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자,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자,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생계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논의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동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나왔어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노년의 노동은 단순히 소득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아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존감, 그것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역할에서 밀려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면 일터를 떠나야 하고 공적 역할도 서서히 줄어들고 남는 건 연금과 여가뿐인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어르신들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있고 싶다는 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위지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줄거나 지원이 끊기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벌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요인이 됩니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 이건 어르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또 하나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여전히 나이 든 직원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련도나 경험보다 나이를 먼저 보는 시각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노동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입니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 모든 논의의 바탕에 이 인식의 전환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긍정적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숫자 뒤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일자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의 상당수는 단시간, 단순 노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정비, 공공시설 관리, 교통 안전 도우미, 공원 청소. 사회적으로 분명 필요한 역할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들이 모든 어르신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평생 기술자로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도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같은 형태의 단순 노동 일자리에 배치됩니다. 그분들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어떤 일이든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쌓아온 역량이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는 개인에게도 사회 전체에도 아쉬운 일입니다.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고 느낄 수 있는 자리. 그동안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자리. 그런 질적인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숫자를 늘리는 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실제 삶을 바꾸려면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정책. 그리고 인식과 제도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나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공원 청소, 경비 업무, 주차 관리 같은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일자리들, 사회에서 분명 필요한 역할입니다.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 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경험과 역량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직 간호사도, 전직 교사도, 전직 엔지니어도 같은 줄에 서서 같은 형태의 일자리를 배정받습니다. 이분들이 평생 쌓아온 전문성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만족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전문 기술을 가진 어르신이 후배를 양성하거나 안전 점검 역할을 맡는다면, 교육 경험을 가진 어르신이 멘토링이나 돌봄 교육을 맡는다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이 민원 상담을 지원한다면, 그 효과는 단순 노동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일자리 수를 115만 개로 늘리는 것, 그 자체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보다 얼마나 적합한가, 그 질문이 지금 노인 일자리 정책에 필요한 핵심 질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왜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하는지,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는 연금, 한 달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입니다.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면 혼자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그러니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34만 원입니다. 그 차이가 최소 50만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자녀에게 기댈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는 겁니다. 몸이 되는 한 일터로 향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방 한 칸 월세가 최소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를 더하면 주거비만으로도 6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연금에서 주거비만 빠져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식비는커녕 병원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한 달 살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르신들이 젊을 때 준비를 못해서 생긴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가 처음 설계될 때와 지금의 물가, 주거비, 위료비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도는 그대로인데 현실이 바뀐 겁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게 지금 당장 어르신들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상황은 계속될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나왔어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노년의 노동은 단순히 소득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아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존감, 그것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역할에서 밀려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면 일터를 떠나야 하고, 공적 역할도 서서히 줄어들고, 남는 건 연금과 여가뿐인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어르신들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있고 싶다는 위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위지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줄거나 지원이 끊기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벌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요인이 됩니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
이건 어르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또 하나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여전히 나이든 직원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련도나 경험보다 나이를 먼저 보는 시각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노동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입니다.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 모든 논의의 바탕에 이 인식의 전환이 먼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결국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현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현실. 숫자는 늘어나지만 내용은 따라가지 못하는 일자리 정책. 그리고 인식과 제도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이른 아침 일터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발걸음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나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과 가까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정부 지원, 복지 혜택,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 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은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 생계비. 그게 약 134만 원입니다. 연금 80만 원, 최저 생계비 134만 원. 그 차이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도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70만, 80만 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일터를 찾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생존 때문에 그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평생 일하고 납부한 것에 대한 보장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 이건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연금 개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자,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자,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그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생계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논의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노동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노인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집에만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나왔어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노년의 노동은 단순히 소득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아직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존감, 그것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역할에서 밀려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면 일터를 떠나야 하고 공적 역할도 서서히 줄어들고 남는 건 연금과 여가뿐인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어르신들이 다시 일터로 나서는 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있고 싶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위지에 어떤 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도적 문제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이 줄거나 지원이 끊기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벌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구조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의욕을 꺾는 요인이 됩니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 이건 어르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또 하나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령 인력의